I can with confidence tell a patient that if they want to have a steak from a grass-fed animal, that it's healthy for them. He was in ICU in intensive care when he first started drinking the raw milk, and we saw a difference instantly. 많은 사람들이 정답은 풀에 있다고 말합니다. 동물에게 풀을 허하라. 이게 소가 먹을 수 없는 풀이에요, 지금. 원하는 만큼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내놔도. 육지 먹이 사슬의 맨 아래에 있던 풀. 지금은 그 자리에 옥수수 사료가 있습니다. 초지는 옥수수 밭이 되고 풀을 구하기 힘든 현실. 다행히도 멀리 안데스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옥수수 사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여름 강원대학교에서는 1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한 실험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실험을 준비한 사람은 동물생명공학과 박병성 교수. 실험 준비물은 일반 마트에서 구입한 수입산 쇠고기 2,400g. 이것을 보통 음식점에서 파는 1인분 분량으로 나눠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소고기 외에도 몇 가지 채소와 흰쌀밥도 주어졌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주어진 쇠고기를 잘 달궈진 불판에 올려놓고 앞뒤로 잘 굽습니다. 고기를 굽는데 별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먹던 대로 먹으면 됩니다. 채소와 함께 먹어도 좋고 그냥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주어진 고기는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병성 교수는 구경만 하네요. 먹을 게 있어야죠. 실험이 시작된 지 40여 분, 식탁은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생들은 공복 상태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혈액 검사를 위해 체혈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전날 소고기를 먹기 전에도 한 차례 체혈이 이루어졌습니다. 쇠고기 섭취하고 나서 혈액 지질의 그 변화를 측정하게 되면 쇠고기 섭취 이전에 일정한 그 측정치가 나올 것이고 쇠고기를 섭취했을 때 이 측정치보다도 지질이 낮아진다든가 높아진다든가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박병성 교수가 주목한 것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의 변화입니다. 실험 대상자 12명 중 9명의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은 21%. 박병성 교수는 이 소고기의 지방산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기를 먹은 다음날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것일까? 지방산 균형과 콜레스테롤은 관계가 있을까? 분석 결과 학생들이 먹은 소고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은 거의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육류의 지방산 불균형 문제는 동물들의 먹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 돼지, 닭을 가리지 않고 가축들이 가장 많이 먹는 먹이는 옥수수 사료입니다. 옥수수에는 오메가3는 거의 없고 오메가6 지방산이 많지요. 문제는
가축들이 옥수수 사료만 너무 많이 먹는 심각한 편식에 있습니다. 당연히 가축들이 제공하는 음식에도 오메가6 지방산이 너무 많습니다. 오메가3에 비해 오메가6가 너무 많으면 세포막의 활동을 둔화시켜 대사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지방세포를 늘리기도 하지요. 결과적으로 체내에 오메가6가 많으면 살이 찝니다. 혈액검사 결과 마른 체형의 사람들은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11대 1, 비만 체형의 사람들은 50대 1이었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오메가6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옥수수 먹이 사슬. 동물을 살찌우기 위해 오메가6 지방산을 집중적으로 먹이는 그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인간이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성 조셉 메디컬 센터. 그곳에서 우리는 심장 전문의 애슐리 박사를 만났습니다. 287. Is that That's good? pretty high. Yeah. Probably need to have that lowered. Let's take a listen to you here. Sure. 그의 환자들은 대부분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위험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다들 육식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Breathe. So what kind of diet are you eating right now? Do you like red meat? Oh, I love red meat. Okay. We had to see it when Lang made that. 어제 먹은 것은 무엇인지, 평상시에는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지, 애슐리 박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식습관입니다. 그런데 애슐리 박사는 심장이 좋지 않은 환자들에게 육식을 권합니다. I want you to continue to eat a good source of protein. Try to find pasture-raised or grass-fed beef that's not sent to a feedlot. It's difficult to find, but I think it's important for you to eat lean beef. 심장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육식은 위험하지만 풀을 먹고 자란 소라면 먹어도 좋다는 것이 심장 전문의 애슐리 박사의 소견입니다. Well, I grew up on a ranch in Texas, and we raised cattle. And in the early years, those cattle were finished on grass and slaughtered without ever going to a feedlot. And it wasn't until the 1950s that we started feeding cattle corn. And I never thought that that was necessarily a good idea. 애슐리 박사는 어려서부터 소와 함께 자랐습니다. 풀을 먹고 자란 소와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소의 차이를 눈으로 지켜봤죠. 지금도 집으로 돌아가면 그는 목동이 됩니다. The ranch goes from the corner up here about 10 miles up this way. 그의 목장에서도 30여 년간 옥수수 사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신이 운영하게 되면서 목장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2006년 그는 미국 사회에 옥수수 사료의 오메가6 지방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의 주장은 큰 파장을 불러왔고 풀을 기르는 소규모 농장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Less than 1% of the cattle raised in the United States are grass-fed. These animals represent just a tiny, tiny, tiny fraction of that 1% even. 애슐리 박사는 1년 내내 소에게 풀을 먹이는데 그것은 자연 목초지와 함께 인공 목초지를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So we have another load of cattle, and it's so high that you can't even see the cattle. 헤이 그레이저라는 이 목초는 언뜻 보면 옥수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들이 정말 좋아하는 풀입니다. 무성해서 위에서는 안 보였는데 소들이 즐겨 다니는 곳에는 길이 나 있습니다. You can see where the cattle have eaten in here. Leaves. 소는 이렇게 얇고 넓고 부드러운 이파리들을 좋아합니다. 반면 씨앗을 싫어하지요. 목초는 어느새 씨를 맺었지만 소들은 입도 대지 않았습니다. Have little tiny seeds in them, but the cattle don't eat those. So a grass-fed animal is naturally going to be leaner than a corn-fed animal. Again, with higher
omega-3 fatty acids and omega-6 fatty acid ratio so that the ratio is closer to 1:1, which is what it should be naturally. 이른 아침 우리의 문을 열어주자 소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풀밭 여기저기로 자유롭게 흩어집니다. 맛있고 신선한 풀을 먹으며 걷고 또 걷는 소. 이것이 원래 소의 모습입니다. I can with confidence tell a patient that if they want to have a steak from a grass-fed animal, that it's healthy for them. They're not going to get a healthy steak from a corn-fed animal. 많은 연구들이 그의 의견을 뒷받침합니다. 풀먹인 소고기의 지방산 비율은 2:1에서 4:1. 이런 고기는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마릴린이 무거운 잔디깎기 기계를 들고 정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인가 생각하기 쉽지만 마릴린에겐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요. 1년 반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정원에 꽃도 심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비롯해 각종 알레르기가 있어 꽃 근처에도 가지 못했었지요. Here in the back. Yeah, this would have put me down for a while in the old days. Ha! My first tomato.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That's good. 정원 일을 마치고 들어온 마릴린은 우선 우유 한 컵을 따라 마십니다. 한낮에 심하게 몸을 움직였으니 목이 마를 만도 하지요. 꿀꺽꿀꺽 단숨에 들이킵니다. 아, 이제 좀 살만한가 봅니다. 마릴린은 알레르기가 나은 것이 이 우유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팠었는데 이 우유는 그런 증상도 없고 지긋지긋하던 알레르기에서도 벗어났습니다. Ah, here they are. Didn't even know where they were. I had to look for them. But these allergy pills, we'd have to take them all the time. I haven't had any of these in, oh gosh, at least a year and a half. I know it sounds silly. It sounds crazy. But it has to be the milk. The only thing I've done different in my life is added raw milk. 마릴린이 마시는 우유는 일반 가게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서는 장터에서 구입을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We have a really great customer base. They come every week. And it's every week they come and we sell out. 하루에 1,500리터가 팔려나갑니다. 고객들은 보통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사갑니다. 이 우유의 정체는 raw milk. 풀만 먹은 소에서 짜낸 가공 처리하지 않은 생우유입니다. Hey, thank you. See you next week. 3년 전 백혈병 진단을 받은 로젠탈 씨도 이 우유를 마시고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We've been using it for about a year and a half, and it just provides our family with all the nutrients. 며칠 뒤 우리는 파머스 마켓에서 만난 로젠탈 씨 집을 찾았습니다. 단순한 질병도 아니고 우유를 마시고 암을 치유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것이 과연 우유의 효과일까 궁금했습니다. About 3 years ago, my husband was diagnosed with leukemia, and we started chemotherapy right away. And he had to be hospitalized several times and contracted a horrible fungus from not having an immune system. 암 투병 중이던 로젠탈 씨에게 생우유를 권한 것은 아내 가브리엘라. 처음에는 몹시 망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우유로 효험을 본 많은 사람들의 권유로 남편에게 먹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네 아이에게도 먹일 만큼 확신이 섰습니다.
3년 전 백혈병에 걸렸던 로젠탈 씨가 생우유를 마시고 암을 이겨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생우유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Yeah, it's clean though. You know, the leukemia, it caused my stomach to be really feeling sick and nauseous, and so I couldn't keep any food down. But I would drink the raw milk, and I would be able to keep the raw milk down. And again, it would strengthen me, you know, and help me to just kind of fight, you know, the cancer and fight the drugs. 우유가 직접 암을 치료했다기보다는 암과 싸울 수 있도록 체력과 면역력을 키워준 듯합니다. Fungus, very serious condition, and it cost him more than half of one of his lungs. It was a very scary time, and he was in ICU, in intensive care, when he first started drinking the raw milk, and we saw a difference instantly in the improvement of his condition. And, you know, the doctors were giving him the medicines that he needed, but there was a lot that his body had to fight. And the milk just really, we just felt it was strengthening him day by day. 이렇게 아이들과 물장난을 할 수 있다니 로젠탈 씨는 건강이 회복된 것이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우유를 고집할 생각입니다. 이곳이 바로 로젠탈 씨의 우유가 생산되는 목장입니다. 소들이 먹고 있는 것은 100% 풀입니다. 생우유가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은 이 우유에 좋은 지방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Grass-fed fats in raw milk, you have high omega-3s, low 6s, and high CLA. Those are the good fats. And so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our raw milk is so popular, is those are the good fats that actually fight heart disease. They help you keep your clean arteries. It also does some things with inflammation in your body. You have less inflammation and infection because CLA, conjugated linoleic acid, is a very effective anti-inflammatory agent, an anti-cancer agent. It's found in raw milk that comes from grass-fed cows. 박수 소리에 맞춰 소들이 다가옵니다. 초지를 이동할 시간입니다. 캐지아 레인 목장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순환 방목을 하는데요. 새 초지에 들어서자 소들은 맹렬하게 풀을 뜯습니다. 풀을 먹는 소들도 그를 바라보는 목장주 밀튼 아서도 만족한 표정입니다. 소는 원래 무리지어 걸어다니며 신선한 풀을 먹는 동물이죠. 참 맛있게도 먹습니다. 캐지아 레인 목장의 소들도 100% 풀만 먹습니다. 이 지역에 캐지아 레인 농장이 들어선 것은 240여 년 전. 소를 키우는 건 벌써 8대째 내려오는 가업입니다. 식탁에는 늘 목장에서 나오는 소고기 요리가 올라옵니다. Grass-fed and organic. How does it taste like? We'll find that out. 풀 먹인 소고기는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조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즙이 그대로 배어듭니다. 그러나 30년 전에는 레인가에서도 옥수수 사료를 이용해 소를 길렀습니다. 옥수수도 직접 재배했습니다. And we tried that. We didn't know that, there was any problem with it. But after maybe 30 or 35 years, when you looked at the soil, it wasn't nice and brown and fertile anymore. And you could tell something had happened. And that's because the soil was dying. 그때 풀 대신 옥수수를 선택했던 이유는 소에게 먹일 건초를 만드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였습니다. 옥수수 농사를 그만두고 초지를 복원하는 데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So one thing we try to do is have a lot of legumes in the fields. Now this one is alfalfa,
red clover. This is bird's foot trefoil. What they do is they pull the nitrogen out of the air and bring it down into their roots, into the soil, and then all the grasses can use that nitrogen to grow, and that's what helps this to be so fertile without any imported fertilizer. 풀과 소가 함께 있으면 땅은 더욱 비옥해집니다. 소는 땅에 거름을 주어 풀을 자라게 하고 풀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붙잡아 땅으로 되돌립니다. It takes more chemicals usually to grow corn. I mean, you don't have to, but it's much easier to grow grasses and legumes without organically than it is corn, because corn needs more fertilizer. There's weeds, so people spray. So it's not a real green crop. 이른 아침 밀튼 아서는 초지에 나와 풀 맛을 봅니다. 쓴 풀이 쓴 맛을 내고 단 풀이 단맛을 낼 때 그때가 풀이 가장 좋은 상태죠. 그리고 건초를 만들기에도 가장 좋은 때입니다. 건초를 만드는 일은 봄부터 이른 가을까지 6개월간 계속됩니다. 건초를 잘 만들어야 겨울철 소들이 행복합니다. 잃어버렸던 풀을 회복하고 땅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은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웨건 휠 농장, 지금은 돼지를 모으는 중입니다. 이 농장에는 축구장만한 숲 2곳에 60마리의 돼지를 키웁니다. 한쪽 숲에서 반대쪽 숲으로 돼지를 옮겨야 하는데 그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 중에는 말을 잘 듣는 돼지도 있지만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녀석들이 더 많습니다. 민첩한 데다 달리기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 돼지 60마리를 모으는데 한나절이 다 지납니다. Almost. We have to take them up to this other field. Okay. They don't stay in here. It's a hard job. Yeah. What was the problem? They just wouldn't come. Oh. Sometimes they're stubborn. 돼지들은 반대편 숲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미 경험으로 반대편 숲에 먹을 게 더 많다는 걸 아는 듯합니다. 드디어 선발대가 도착을 하고 뒤이어 60여 마리 모두 숲에 들어섭니다. 한바탕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Yeah, but every 3 weeks. That way they don't get worms. Get worms? Yeah, because they won't eat by their own manure. So we move them back and forth. Keeps it clean. So you can see there's no smell when you go there. 브라이언이 이 농장을 시작한 것은 6년 전. 그전에는 워싱턴에서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다리를 다친 뒤 보다 가치 있는 투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내린 결론은 귀농. 돼지가 우리가 아닌 숲속에서 사는 동물이라는 것을 그도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장 한켠에는 곡물 사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This is corn. And then barley. They remain. Why? They didn't eat it up. Why? This is not their primary food. This is just their secondary source. What they do is they go around through the fields and they dig through the dirt like we saw them doing earlier, and they find what they need to eat. 이 농장의 돼지들은 옥수수를 조금밖에 먹지 않습니다. We feed from a typical, what a typical 100-pound pig would eat on a pig farm. We feed about a quarter of the amount of grain, about 25% of the amount of grain that they're being fed. 웨건힐 농장, 숲과 숲 사이의 초지. 그것은 닭들의 보금자리. 닭도 풀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풀이파리도 뜯어먹고
땅을 쪼아 벌레도 잡아먹습니다. 소도 신선한 풀을 찾아 초지를 옮기고 돼지도 숲을 바꾸는데 달기라고 한 곳에만 있지는 않겠지요? 2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닭장을 옮겨줍니다. 이곳에는 모두 120마리의 닭을 키우는데 하루에 60개 정도의 달걀을 걷습니다. 물론 이 땅에 양계장을 짓는다면 더 많은 생산을 볼 수 있겠지요. 풀을 먹이는 소규모 축사는 현대 사회가 원하는 생산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Most of this type of farming is done on very small farms, where you're serving your local area, the people who live around here. I mean, a farm this size can't ship meat across the country, but the people, within an hour drive that we serve, you don't need a huge farm to do that. 충청북도 단양군. 김철호 씨의 하루는 게사의 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밤새 게사 안에서 잠을 잔 닭들이 기다렸다는 듯 쏟아져 나옵니다. 닭들이 향하는 곳은 실개울 건너 풀밭. 닭에도 표정이 있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좋아하는 표정이 아주 역력해요, 이게 해보니까. 그러나 나뭇가지를 꺾어 내려주고 싶을 만큼 풀이 부족합니다. 게사에서 가까운 곳은 아예 황토빛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 앞쪽에부터 이제 싹 먹어 들어가면서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먹어 들어가요. 요 정도 한 3, 4일 정도? 3, 4일 정도면 거의 뺀편할 거예요, 아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을 3, 4일에 다 먹어치는 이런 양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게 비다가 준다라는 거는 참 우리나라 실정이 좀 불가능해요. 다음 날엔 게사의 반대쪽 문을 열어줍니다. 산이 있는 쪽은 사정이 좀 나을까요? 닭들이 어째 먹을 생각을 않고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합니다. 부리가 닿는 곳의 풀은 이미 다 뜯어 먹었고 새 잎은 아직 돋아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만큼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둔대놔도 원래는 이게 이제 뭐 초지 위에서 다시 키우고 그래야 되는데 입지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뭐 산에 둔대놓으니까 글쎄 뭐 거의 100%는 충족을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또 얘들이 뜯어먹으면 풀을 엄청 많이 있거든. 진짜 먹는 양이 엄청나요. 김철호 씨는 닭에게 풀을 먹이면 달걀의 질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풀을 구해 좀 더 먹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기농 돼지를 키우는 이연원 씨. 그가 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풀이 곡물 사료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풀을 연구하다 보니 원래 돼지도 풀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느 나라하고 그 재래종 돼지들은 풀을 먹고 사는 거예요. 풀을 먹고 사는데 풀을 먹는 돼지를 갖다가 단당류 탄수화물인 이제 그 곡류를 먹고서 기르게 된 게 양돈인 거죠. 어미 뱃속에서부터 곡물 사료만 먹던 양돈 돼지들이 풀을 좋아할까? 처음엔 자신이 없었지만 양돈 돼지도 풀을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 풀을 주려면은 이제 굉장히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요.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인력에 비해서 지금 효율이 아무래도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돼지에게 풀을 무한정 줄 수도 없습니다. 이미 곡물 사료에 익숙해진 돼지들은 풀을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져 섭취한 풀의 20% 정도만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발효풀을 만드는 것. 풀을 발효시키면 아무래도 소화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풀과 섬유질인 밀기울을 섞어 발효시키면 향긋한 발효 사료가 됩니다. 이연원 씨는 이 사료를 이제 막 젖을 뗀 새끼 돼지에게 먹일 생각입니다. 새끼 때부터 풀을 먹이면 결장이 길어져 풀 소화 능력이 좋아집니다. 이연원 씨의 실험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풀 발효 사료는 곡물 사료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 지피 흙이 안 들어가고 좀 이게 색깔이 노라면서 이래야 참 좋은데 이건 지금 이거는 참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뭐 좋은 양질의 조사료라고 보는데 축산 농가 중 풀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은 소농가입니다. 소가 원래 풀을 먹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꿀이 없어요. 하긴 뭐 논두렁이에요. 드렁골 있잖아요. 드렁골은 베어서 소를 주고 이제 계속 깎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약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소가 먹을 수 없는 풀이에요 지금. 논두렁은 물론 산에도 소에게 먹일 만한 풀이 없습니다. 지금 나무가 이렇게 컸고 그늘이 지니까 잡목은 커도 풀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도저히 뭐 여기서는 채취가 불가능합니다 예전하고는. 그렇다고 소에게 풀을 먹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티모시요. 티모시 건초. 이건 사오시는 거예요? 네. 수입산 티모시 건초. 마음이야 듬뿍듬뿍 주고 싶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마리당 700g의 건초를 먹입니다. 글쎄 뭐 비싸다고는 하는데 그 값을 하는 것 같아요. 건초는 옥수수나 배합 사료보다 더 비쌉니다. 축산 농가에 풀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옥수수 사료의 오메가6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대학교 박병성 교수팀은 풀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메가 지방산이 문제라면 옥수수 사료를 줄이고 풀 사료를 늘려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오메가3가 풍부한 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풀을 채취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방산을 분석해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면 박병성 교수는 채취한 풀들의 지방산을 분석했습니다. 과연 이 안에서 축산 현실을 타개할 방법이 있을까? 그러나 분석 결과 채집한 모든 들풀의 오메가3 양은 0.1% 정도. 특별히 오메가3가 많은 풀은 없었습니다. 옥수수의 오메가6는 풀의 오메가3보다 20배나 많습니다. 그 압도적인 오메가6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오메가3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옥수수의 원산지인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그곳에서 옥수수를 주식으로 먹고 살았던 인디오들. 그들은 지방산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멕시코 북부 산악 지역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1500년대 스페인이 멕시코를 침략했을 당시 많은 인디오들은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지켜냈죠. 그들이 바로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라라무리족입니다. 라라무리는 이들 말로 달리는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찾아간 따따우치 마을은 온통 옥수수 밭입니다. 이들은 옥수수를 처음 작물화했던 사람들의 후손. 옥수수는 여전히 그들의 주식입니다. 옥수수는 이곳에서 재배되기 시작해 15세기에 유럽으로, 16세기에는 아시아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라라무리족은 옥수수를 아주 소중하게 다룹니다. 1980년대 미국 국립보건성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이곳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식으로 먹는 것은 옥수수입니다. 이들이 옥수수를 어떻게 먹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우선 불을 피우고 항아리를 올립니다. 그리고는 달궈진 항아리에 옥수수 알곡을 넣고 달달달 볶습니다. 특이한 점은 모래를 넣고 함께 볶는다는 것이죠. 볶는데 특별한 기술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옥수수 알이 하나둘 팝콘처럼 터져 나올 쯤 구워진 옥수수 알갱이를 끄집어냅니다. 모래는 나오지 않게 알갱이만 꺼냅니다. 그리고 옥수수 알갱이를 돌 위에 올려서 갑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옥수수는 곧 고운 가루가 됩니다. 그런데 옥수수를 갈아낸 맷돌 위에 이번엔 까맣고 작은 알갱이를 올려놓습니다. 씨앗 같기도 하고 깨 같기도 한데 이것 무엇일까요? 어쨌거나 한쪽 바구니에는 흰 옥수수 가루, 또 한쪽에는 까만 가루가 쌓입니다. 드디어 라라무리족이 옥수수를 먹는 시간. 그들은 물바가지에 옥수수 가루를 넣고 방금 전 맷돌에서 갈아낸 까만 가루를 함께 섞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주식 피놀레입니다. 볶은 옥수수 가루를 넣었으니 미숫가루 마실까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피놀레 한 바가지로 식사를 마칩니다. No, pues ya tengo, ahorita tengo 30 años, pero ya así, ya tiene más, yo creo que comieron más esto antes. 라라무리족의 여인이 먼 길 찾아간 손님에게도 피놀레를 권합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요? 꼭 씹는 느낌은 쌀 씹는 느낌인데 뭐 설탕이나 조미료 같은 게 아무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맛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라라무리족은 옥수수와 함께 먹은 것이 치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옥수수와 치아를 함께 먹는지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 모렐로스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아. 신기하게도 그 잎은 우리의 들깻잎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치아는 곡물입니다. 그런데 지방의 성분이 다릅니다. 전체 영양소 중 오메가3의 비율이 25%, 오메가6와의 비율은 1:3, 오메가3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Aproximadamente. Si la chía tiene muchísimo, bueno, tiene mucha concentración de ácido 3 omega. A diferencia de otros cultivos o otras fuentes, la chía es la única planta que se cultiva en ambientes terrestres con alto contenido de este aceite, del 3 omega.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라라무리족은 울트라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배출했을 정도로 잘 달리는 부족입니다. 이런 달리기 경주는 마을 대항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라라히빨이라고 하는 공놀이를 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공을 차면서 해발 2,000m가 넘는 산악지대를 넘나들며 밤새워 달립니다. 한 번 달리면 보통 100km, 극기 훈련처럼 보이는 이 달리기가 그들의 놀이입니다. 아, 이렇게 바위에 걸터 앉아 쉬기도 하는군요. 그런데 뭘 꺼내는 것일까요? 각자 허리춤에 차고 온 보자기를 푸는데 자세히 보니 치아입니다. 라라무리족은 마치 에너지를 보충하듯 치아를 먹습니다. 전해지는 얘기로는 치아는 아즈텍 전령들이 먹었던 전투 식량이라고 합니다. 치아에 들어있는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듯 합니다. 라라무리족은 옥수수에서 오메가6를, 치아에서 오메가3를 섭취함으로써 지방산 균형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치아는 옥수수 주산지인 안데스에 주어진 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륙마다 신의 선물이 하나씩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프랑스 로리앙의 한 농장. 이 농장에서는 소 사료에 몇 가지 새로운 성분을 추가했습니다. Ça c'est le lin. Du lin et du colza. 기존의 사료에 아마와 유채가루를 덧뿌려 줍니다. 아마는 오메가3의 비율이 높은 작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옥수수 사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대신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는 늘릴 수 있습니다. 소들도 아마씨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마씨를 먹이면 소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로리앙 목장에서는 사료를 자급하기 위해 아마를 직접 재배합니다. 아마는 유럽에서 섬유를 만드는 데 쓰이던 식물입니다. 섬유를 뽑고 나면 씨가 남는데 이 씨앗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죠. 안데스의 치아처럼 유럽의 아마도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립니다. Ici, dans l'ouest de la France, il y avait 1 million d'hectares de lin il y a un peu plus d'un siècle. 1 million, c'est beaucoup. Hein. Et qui était utilisé pour le textile. Et la graine était gardée. Et la graine était cuite et donnée au bétail. Donc il y avait une tradition pour tout ça. Et d'abord le textile, le lin pour le textile a baissé à cause de la concurrence du coton qui arrivait des États-Unis. Mais les gens ont continué à garder la graine en disant c'est intéressant, les animaux sont en bonne santé. Ils ne savaient pas ce que c'était que les oméga 3, mais ils savaient que quand les animaux mangeaient du lin, ils étaient en bonne santé. 박병성 교수도 실험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방의 비율 자체가 낮은 풀보다는 오메가3가 풍부한 곡물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아마씨와 들깨, 유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박 교수는 최종적으로 아마와 들깨를 선택했습니다. 기존의 배합 사료에 오메가3 씨앗이 추가된 새로운 사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료가 풀을 구할 수 없는 축산 농가의 문제와 현대인의 지방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박병성 교수의 사료 실험은 강원도 홍천의 한 축산 농가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실험 대상은 한우 10마리, 이 중 5마리에게는 오메가3 강화 사료를, 다른 5마리에게는 일반 배합 사료를 먹입니다. 그런데 소들이 강화 사료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 먹습니다. 소가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오메가3 성분이 들어있는 씨앗도 충분히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사료에는 옥수수 35%, 오메가3 씨앗 8%, 그리고 밀기울 등 섬유질과 대두박이 들어갔습니다. 일반 사료에 비해 옥수수의 비율이 줄었습니다. 대조군 5마리는 일반 사료를 먹습니다. 물론 평상시대로 볏짚도 같이 먹입니다. 농가 입장으로는 뭐 이제 그렇게 먹여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농가로서도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한우를 대상으로 한 사료 실험. 옥수수가 싹을 틔울 때 시작한 실험은 그 잎이 무성해지는 한여름까지 계속됐습니다. 3개월간 오메가3 강화 사료를 먹인 소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예, 잘 먹었어요. 좋더라고요, 사료가. 그래서 잘 먹어가지고 어쨌든 농가로 봤을 땐 잘 먹고 또 고기가 끝에 가서 고기까지 이제 소비자한테 고기까지 이제 안전하고 좋은 고기라면은 더 좋겠죠. 강원대 실험팀은 가공 공장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고기를 각각 1kg씩 수거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두 고기의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메가3 강화 사료와 일반 사료를 먹여 키운 두 소고기는 어떤 차이를 나타낼까? 먼저 오메가3 강화 사료를 먹인 소고기에 대한 분석.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4:1,
풀만 먹인 소고기의 지방산 비율과 거의 같은 수치입니다. 이번에는 일반 사료를 먹인 소고기에 대한 지방산 분석. 일반 사료를 먹인 소의 지방산 비율은 60대 1입니다. 다음 날 수입 쇠고기 임상 실험에 참여했던 12명의 학생이 다시 모였습니다. 먼저 혈액 지질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혈액을 측정했던 그 결과지를 여러분들께 배포하고 그리고 임상 실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세림. 결과지에는 각자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의 수치와 소고기를 섭취한 뒤의 수치는 어떻게 달라질까? 오늘은 오메가3 강화 사료를 먹인 소고기를 먹습니다. 지방산 분석 결과 오메가6와 3의 비율은 4대 1. 수입 쇠고기 임상 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채소와 밥, 된장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한 명이 먹어야 할 분량은 200g. 어떻게 굽든 무엇과 함께 먹든 취향껏 먹되 200g의 소고기는 남김없이 먹어야 합니다. 오메가 지방산 비율이 잘 맞는 소고기는 맛이 어떨까요? 맨 처음 실험에 쓰였던 수입산 쇠고기의 지방산 비율은 108대 1. 뭔가 다를 것도 같은데요. 땡기게 하는 맛이지 않겠어요? 더 연하고 부드러워요. 올라갈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다음 날 임상 실험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임상 실험 결과를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오메가 지방산 비율이 4대 1인 소고기를 섭취한 뒤 혈액 지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안녕식. 지난번 수입 쇠고기를 섭취한 뒤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LDL 떨어졌어요. 신기하네요. 떨어진 게. 실험 참가자 12명 모두의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졌습니다. 평균 21%.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LDL은 우리나라 사망률 2위와 3위인 뇌혈관, 심혈관 질환의 주범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고기를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굳이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얘기지요. 그런데 고기를 먹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다니 박병성 교수는 행여 실험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 2번 더 실시했습니다. 정확한 수치에는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LDL 콜레스테롤이 내려갔습니다. 대상자의 83%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14% 뚝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3번 반복해서 얻은 결과이니까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찾은 강원도 정선. 그런데 옥수수대를 베어내자 들깨가 눈에 들어옵니다. 들깨는 우리가 심어먹는 씨앗 가운데 오메가3가 가장 많습니다. 안데스엔 치아가, 유럽에 아마가 있다면 아시아엔 들깨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옥수수와 들깨의 상반된 성질을 알았는지 함께 심었습니다. 오메가 지방산 불균형은 옥수수만을 대량 재배하고 과잉 소비하여 생긴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농업의 문제이죠. 다행히 우리에겐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작은 실마리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공간에 풀을 재배하고 오메가3가 풍부한 씨앗을 활용하며 옥수수 사료의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일이며 궁극적으로 땅과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로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옥수수의 습격을 멈춰달라고 말입니다. 날아가거나 굴러가는 것만 봐도 너무 재밌어.